네, 이번엔 비례정당으로 가보겠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저희 시선 집중해서 각 비례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연쇄적으로 계속 인터뷰를 해왔었는데요. 자, 오늘은 미래한국당의 후보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공천 논란 국면에서 미래한국당 공천 순번 재조정이 있었었죠. 23번에서 15번으로 순위가 조정이 된 분입니다. 여성 법조인 출신이죠. 전주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후보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전주혜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소개 말씀드리면서 순번이 23번에서 15번으로 조정이 됐다고 말씀을 네네. 전해드렸는데요. 네네. 이 순번 만족하십니까? 예, 만족하고요. 네. 예,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네. 이것이 또 당이 네. 더 비온 후에 땅에 굳어진다고 음흠. 점점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앞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이 하나가 돼서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짧게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처음에 23번 예. 딱 순번 딱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이요? 네. 예, 또 23번이 그렇게 의미가 없지는 않는 그런 순번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3번도? 예. 그러면 15번인데요. 15번이면 충분히 당선 안정권이라고 확신하세요? 지금 미래한국당은 26번을 목표로 해서 네.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는 원팀으로 사심해서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앞으로 좋은 결과로 국민들에게 음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26명 비례대표 그러니까 당선자 26명을 이제 원유철 대표도 언급한 거 저도 보도로 접했는데요. 예. 지금 이제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계속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미래한국당의 이제 지지율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네네. 지지율 추세라면 정말로 26명 배출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확신하세요? 오늘 당장 이제 선거가 아니죠. 네. 선거일까지는 아직도 며칠이 더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리고 선거 운동이라는 것이 공직적인 선거 운동이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저희 이제 미래한국당은 원팀으로 예. 모든 후보자들이 예. 다 역할 부담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선거라는 것이 핑크 혁명, 핑크 색을 가지고 네. 국민들에게 봄과 희망 예. 이런 메시지를 주자, 이런 긍정 메시지를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여일 남은 시간 동안 저희가 선거 혁명을 일으키리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후보님께서 계속 이제 원팀을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굳이 안 네.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후보님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 영입 인재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죠. 이제 비례 후보 공천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미래한국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영입을 해서 비례 후보로 공천한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과의 관계는 원팀으로서 아주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다 같은 가치관과 또한 같은 미래를 향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을 합심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래한국당의 선거 슬로건을 보니까 바꿔야 미래가 있다. 이거던데 뭘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인가요? 문재인 정권 이제 3년 동안 이제 국민들이 많이 느끼셨겠지만, 예.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경제가 바꿔야 미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난 3년 동안 좀 국민들이 많이 분열이 됐습니다. 특히 작년 가을에 국민들이 조국 사태를 두고 네네. 국민들이 정말 두 궤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분열을 바꿔야 미래가 있다. 저희는 그래서 경제 회복과 또한 통합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더욱더 아름다운 미래를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후보님 조금만 좀 고개를 좀 돌려서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통화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은데 네네. 조금만 한번 좀 고개 좀 돌려주시 보시겠어요? 고개를요? 예. 그래도 약간 지직되는 것 같은데 죄송한데 잠시만 끊어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죠. 전주혜 후보하고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좀 통화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잠시 끊었고 저희가 통화를 다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을 드리고요. 전주혜 후보의 이제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결국은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중간 평가, 어떤 심판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어떤 심판의 가장 주된 이유는 역시 경제 문제이다. 이런 어떤 주장이었는데요. 자, 이런 어떤 그 미래한국당의 판단과 슬로건이 우리 유권자들의 어떤 마음을 움직일지 이게 좀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전화가 다시 연결됐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님 나와 계시죠? 네. 네, 잘 네. 들리시나요? 예, 그러니까 조금 좀 그러니까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요 상태로 좀 그 말씀 부탁드리고요. 예. 네. 자, 그럼 한번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건 그러니까 비단 미래한국당만은 아니고 더불어신민당 뭐 여러 어떤 그 비례 정당에 대해서 공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지적이 꼼수 정당 아니야 이런 지적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후보님이 그렇죠. 미래통합당에 사실은 영입되는 단계에서 혹시 이런 어떤 꼼수 정당이 그러니까 등장을 하고 후보님이 그 이런 어떤 비례 정당의 후보로 나설 거라는 혹시 예상을 하셨었어요? 그 연동형 준 연동형 비례 선거제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준 연동형 비례제의 그 뭐 이런 과정이나 네. 또한 그 도입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피력을 했었고요. 음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과가 되면 이러한 그 비례 정당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그 공언을 했었습니다.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 그렇기 때문에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당성이 있는 것이죠. 그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부당성이 있었던 것이고요. 예.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더불어시민당이나 그 다른 이제 정당 같은 경우에는 그 오히려 네. 그렇게 그 준연동형 비례제를 주도적으로 도입한 정당이 오히려 스스로 그러한 그 자기 그 이 법안을 부정하는 이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저희 당으로서는 꼼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유철 대표가 이상가족이라는 표현을 썼던데요. 총선 후에 그럼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은 바로 그러니까 다시 합쳐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그런 것이 당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또 당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아니다 이렇게 그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당 입장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또 나오고 있냐면 미래한국당이 확보하는 의석수가 중요한데 만약에 미래한국당이 만약에 20석 이상을 얻는다면 바로 미래통합당하고 합당을 하는 게 아니라 제3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을 하려 할 수도 있다. 네네. 오히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도 그걸 원할 수도 있다. 이런 그 시나리오 뭐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거는 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이 점을 좀 여쭤볼게요. 이제 MBC 뉴스데스크가 채널A 기자와 그 한 검사장의 유착관계 의혹을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지금 뭐 사실관계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은 드리지 않겠고요. 다만 지금 당장 불거진 과제가 자 그러면 이 검사장에 대해서 대검이 감찰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가 일단 당장 풀어야 되는 숙제인 것 같은데 자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한번 좀 드리는 질문입니다. 감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코로나 그 19 사태로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제 과정에서 근데 그 갑자기 또 이슈화가 되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국민들의 고통보다는 결국은 검찰의 이런 그 흔들림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그 다른 이슈로 이제 그 선거 이슈가 좀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과연 그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진상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또한 이런 것이 그 오히려 그 선거를 오히려 이 특정 정당에서 그 자신들의 그 지지율이나 그 아니면 관심을 또 얻기 위해서 이러한 그 의혹을 좀 더욱더 좀 증폭시키는 거 아닌가 좀 저는 그런 우려의 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그 후보님 그럼 이 제기된 의혹이 일종의 선거용일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민감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조심스러운 그런 그 보도나
조심스러운 그런 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은 MBC 뉴스데스크에 의해서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도 보도된 내용이 그럼요.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는 우려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어떤 제기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것이 어떤 전원 보도가 아니라 녹음 파일과 녹취록까지 갖고 하고 있는 보도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 녹취록에 있는 그 목소리가 과연 그 주장하시는 분의 그런 그 주장하는 그분의 목소리인지는 좀 더 사실确認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드렸던 질문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그러니까 굳이 불필요한 논란이나 공방을 벌일 필요 없이 대검이 나서가지고 바로 감찰 들어가서 최대한 빨리 깨끗하게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민감한 시기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청법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여러 사실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회적인 뭐 여러 이제 그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만, 굳이 추미애 장관이 이 시점에 굳이 그 대검에 이러한 그 진상 조사를 하라 이렇게 그 지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좀 일단은 범죄 혐의가 아니라 한 검사장의 부적절한 행위라고 본다면 그거는 그래서 한번 조사해보라는 지시는 내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특정한 사건 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부분은 그 선거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을 또 특정 정당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이해하고 있는 그 현실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후보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후보님 말씀을 정리하면 여기 이제 선거 끝날 때까지는 일단 좀 스톱 이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하면 될까요, 후보님? 조금 더 이제 그 이슈화가 조금 더 이제 검찰의 결국은 그 내부적인 갈등으로 이제 보이는 것이 그것이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후보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한국당의 전주혜 비례대표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